오늘은 여러분들한테 고민 사연에 대한 상담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경매 물건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의 사연하고 그리고 경매를 준비 중인 것 같은데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도 제가 좀 말씀드려보고 싶고, 경매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한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임성배 TV 보는 거 된대큰 그럼 사연을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성배 선생님. 최근 선생님 유튜브를 보면서 많은 정보도 얻고 부동산 경매의 문외한인 제가 선생님의 강의는 너무나도 유익한 정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매는 한 번도 생각도 안 해본 1인인데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경매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보았습니다. 참고로 저의 사정을 말씀드리자면 2009년도에 결혼을 해서 전세를 얻기가 힘들어서 서울의 작은 빌라 한 채를 매매해서 살았습니다. 아이가 둘 생겨 조금 넓은 빌라로 이사 후 전세로 살았습니다. 자가이 빌라는 위치가 별로 좋지 않아서 팔리지가 않아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빌라 한 채를 소유하고 있죠. 작은 빌라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 빌라가 너무 작으니까 아이 둘하고 이제 살기가 좁으니까 이 빌라를 팔려고 하는데 팔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팔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위치가 별로 좋지 않아서 팔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실수를 한 거죠. 어떤 실수를 한 거냐면 부동산의 입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죠. 강남의 한 평하고 그리고 지방의 만 평하고의 가격 차이를 보게 된다면 강남의 한 평의 토지 가격의 가치가 더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위치가, 즉 입지가 좋은 곳에 가치가 높다는 거예요. 근데 입지 중요성을 잘 몰랐기 때문에 이분께서 좀 좋은 곳에, 입지가 좋은 곳에 빌라를 사셨으면은 빌라 같은 경우에도 투자를 해서 충분히 수익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재개발뿐만이 아니라 입지가 좋은 곳의 빌라들은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가격이 오릅니다. 그런데 입지가 안 좋은 곳에 빌라를 산 게 이제 안 좋은 투자를 한 것으로 보여져요. 계속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정확한 주소를 다 써주셨는데 제가 그런 부분은 오픈하지 않겠습니다. 현재는 6년 정도 전세 재계약을 해서 살고 있는데 2억 7천에 전세를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5억의 집을 판다고 내놓았다고 합니다. 요즘 2억 7천으로 전세 얻기가 정말 힘든 시국이라 덜컥 겁이 나고 눈앞이 깜깜해지더라고요. 자가가 있는 상황이라 청약은 추첨제밖에 안 되는데 청약만 바라보고 있을 수 없어서 경매라는 곳으로 눈을 돌려보았습니다. 지금 1주택이 있기 때문에 가점제로는 당첨받기가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무주택 기간이 없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1주택자이기 때문에 가점대로는 청약 신청을 할 수가 없고 당첨 확률이 낮고 그리고 추첨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청약 조건에서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1주택 처분 조건으로 추첨제를 통해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될 수가 있는데 이 당첨 물량이 작죠. 왜냐하면 무주택자 분들한테 75%의 물량을 우선 배정하기 때문에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추첨제를 통해서 당첨받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경매로 눈을 돌린 것 같은데 한번 사연을 계속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을 살 때 신중했어야 했는데 신혼 때 멋모르고 이사 자주 다니는 것만 귀찮다고 생각을 해서 덜컥 빌라를 산 게 제 발목을 이렇게 잡을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청약 가점도 없고 생애 첫 주택 혜택도 못 받고 이 생각만 하면 진짜 잠도 안 오고 누굴 탓할 수도 없지만 억울합니다. 내 신세가 왜 이러나 싶고 참 한심한 생각이 요즘 따라 많이 듭니다. 가지고 있는 돈이 많이 없는지라 그래서 경매도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빌라를 사면서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이라든가 신혼부부 특별 공급이라는 특별 공급의 조건에 부합하는 것들을 이제 잃게 됐습니다. 그래서 후회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신혼부부들 또는 이제 빌라를 사려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특별 공급 조건이 된다면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분은 지금 그래서 이분은 지금 현재 경매를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한번 읽어보면 제가 눈여겨보던 아파트가 나왔는데 경매 사이트를 봐도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끝난 건지 진행 중인 건지 모르겠고
진행 중이라면 어떻게 참가할 수 있고 금액은 얼마를 써야 당첨 확률이 높은지 잘 모르겠어서 전문가님의 자문을 좀 구하고 싶어 메일로 구구절절 제 사정을 적어봅니다. 애들 학교며 어린이집 이 동네에 있다 보니 지역을 바꿔서 이사 가는 것은 너무도 힘들 것 같고 평소 가고 싶었던 아파트가 때마침 경매에 나와서 어쩌면 나에게도 기회가 오지 않을까 싶어 간절한 마음에 대표님께 글을 남겨봅니다. 큰아이는 9살, 둘째는 6살인데 이제는 그들도 아파트에 살고 싶어 하더라고요. 놀이터도 있고 깨끗한 집에서 살고 싶다고. 제 딸이 이제 8살이고 둘째가 5살인데 한 살 더 많네요. 이분의 자녀들이. 선생님께서 많은 메일을 받으시고 영상도 올려야 하시고 업무도 많이 바쁘시겠지만 무지한 저에게 조금이나마 정보 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 글을 쓰면서도 선생님 유튜브를 듣고 있는데 고민 상담하신 분이 청약에 당첨된 사연을 읽어주고 계시네요. 그분이 너무 부럽네요. 모르시는 분이지만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경매의 사건 번호를 이제 적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경매에 대한 그 권리 분석을 좀 해드릴 건데 이분한테는 제가 바로 이 사연을 읽고 메일을 보내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내드렸냐면 이 경매 물건이 지금 진행되고 10월 달에 이제 경매 입찰일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 진행 상황을 제가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이 경매 사건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영상으로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매라고 하는 것이 많은 경쟁자들이 입찰에 참여하게 되면 가장 높은 금액을 쓰는 사람이 낙찰자로 선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건 번호라든가 지역을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다른 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권리 분석을 대략적으로 해 드릴 건데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에 살펴보면은 최초에 이제 감정가가 잡혀 있습니다. 감정가가 잡혀 있는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감정가라고 하는 것은 감정평가사들이 이 경매 물건이 진행되기 전에 감정평가를 합니다. 이 물건을 얼마에 팔 수 있는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아파트가 평균 시세가 5억 정도 돼서 감정평가의 그 금액을 5억이라고 산정했다면은 경매가 최초에 진행되는 금액이 5억부터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5억보다 더 높은 금액을 써냈을 때 낙찰자로 선정이 되는 겁니다. 이 5억이라는 금액을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게 되면은 아무도 입찰에 참여를 하지 않겠죠. 그러면 이 1차 감정 가격이 떨어지게 됩니다. 떨어지게 되는데 이 떨어지는 가격을 이제 20%에서 30%의 가격으로 떨어지게 돼요. 수도권 같은 경우에 보편적으로. 그러면 이 5억의 아파트가 20%가 떨어지면 4억이 되겠죠. 20%가 이제 1억이니까 20%가 떨어지면 4억이 진행이 됩니다. 이거를 떨어지는 것을 유찰이라고 그래요. 유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 감정가가 5억이 잡혔을 때 나는 싸게 사야겠죠. 그러면 80% 한번 떨어졌을 때 내가 입찰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전문가와 비전문가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당연히 100%인 5억보다 더 싸게 사야겠죠. 싸게 사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게 만약에 이 감정가에서 한 번 더 떨어지게 돼서 80%의 가격이 돼서 4억이라고 되게 된다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경매 물건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80%로 한번 떨어지게 됐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경쟁을 치열해 가지고 이 전차 감정 가격인 5억을 넘어서 낙찰하는 사례들도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초보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5억의 감정가가 잡히면 이 5억 이상을 써낼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아요. 아예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진짜 전문가들은 이 5억이라고 하는 금액이 이 지금 감정가에서 한 번도 안 떨어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물건을 관심 있게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100%이기 때문에 당연히 떨어졌을 때 입찰에 참여하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전문가들은 이 100%일 때부터 이 물건을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감정 가격이 싸게 감정됐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나왔을 수도 있어요.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감정가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시세에 준하지만 부동산의 시장이 상승장일 때 마치 오르는 말에 탄 상승장일 때는 시장에 매물이 없기 때문에 이런 감정가보다 높게 써서라도 이 물건을 매입하게 됐을 때 시세 차익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매를 싸게 한다는 것은 맞아요. 싸게 한다는 것은 맞는데 싸게 살 때는 아주 현저하게 특수 물건을 싸게 사거나 아니면은 이 감정가에 준하는 가격의 1차에서 낙찰을 받는 것도 하나의 경매 전략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가 경매에 대한 영상을 올리면서 시세에 준하게 낙찰이 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한 번 유찰된 물건들, 80%나 70%된 물건들을 절대 잘 보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첫 번째 100%된 감정가에서 거기서 걷어서 가져가거나 아니면 더 많이 떨어진 특수 물건들이나 경기 상황이 많이 안 좋았을 때 그런 물건들을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건은 지금 유찰된 물건이 아니라 100%에 진행되는 물건이에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께서는 100%라고 해가지고 시세보다 내가 한 번 더 유찰됐을 때 이 물건을 경매에 신청해서 낙찰을 받아야지 하는 생각보다는 지금 이 감정 가격하고 시세에 준하는 가격을 면밀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세입자는 없습니다. 세입자는 없기 때문에 권리상의 문제가 될 건 없어요. 이 세입자가 있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 권리 분석을 할 때 말소 기준 권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소 기준 권리, 이 말소 기준 권리는 기준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여러 권리들이 있는데 어려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가 있을 때 이 기준을 기점으로 선순위, 즉 앞서서 전입을 한 사람이 있느냐 아니면 뒤에 전입을 했느냐에 따라서 세입자에 대한 보증금을 내가 돌려줘야 되느냐 돌려주지 않아도 되느냐, 즉 선순위 세입자냐 선순위 세입자가 아닌 후순위 세입자냐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세입자가 이 말소 기준 위에 먼저 선해서 전입을 했느냐 아니면은 후에서 전입을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 세입자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세입자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제 토지 별도 등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특수 물건입니다. 토지 별도 등기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제가 보는 이 경매 사이트의 정보에 의하면 지금 과다 등기로 인해서 전산 그 발급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해요. 그러니까 토지 별도 등기는 뭐냐면 그 집합 건물을 신축하기 전에 토지에 근저당이나 그 제한 사항들이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부를 내가 띈 다음에 그 내용이 뭔지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현재 등기가 너무나 많이 있어 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 경매 사이트에서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토지 별도 등기가 지금 현재 있는데 이 토지 별도 등기는 공공시설물로 예측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하에 지하철이 다니기 때문에 그런 지하철에 대한 그런 부분을 토지 별도 등기로 기재가 된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 사연을 보내주신 구독자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토지 별도 등기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면밀하게 직접 검토를 해 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등기소 방문해가지고 좀 확인을 해볼 필요성도 있고, 그리고 관리사무소 같은 데에서 또는 주변의 중개업소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토지 별도 등기들이 어떤 것인지 확인이 가능할 거거든요. 간접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알아보실 필요성이 있고, 경매 같은 경우에 이제 이 감정가가 있고 최저가가 있는데 감정가가 지금 최저가죠. 한 번도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최저가의 10%를 입찰 보증금을 가지고 입찰일에 법정에 가가지고 기일표에 쓰게 됩니다. 그래서 입찰함의 봉투에 넣게 되죠. 그러면 낙찰이 되게 되면은 이게 보증금이 돼가지고 법원에서 이 보증금을 가져가고, 만약에 내가 폐차를 하게 돼서 떨어지게 되면 이 보증금을 그대로 돌려줍니다. 그래서 경매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경매에 대한 그런 상식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가지고 경매 컨설팅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경매 컨설팅을 제가 직접 알려드릴 수는 없고, 이 구독자분께서 한번 공신력이 있는 그런 기관들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경매 컨설팅을 받을 때 지금 토지 별도 등기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경매 컨설팅 비용을 많이 부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특수물건이기 때문이죠. 토지 별도 등기에 대해서 만약에 이 구독자분께서 제가 이제 얘기했을 때는 지하철일 것으로 예측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부분을 알고 경매 컨설팅을 받는 거랑 전혀 모르고 받는 거랑은 수수료의 차이가 1,000만 원 이상의 차이 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 구독자분께서 경매 컨설팅을 받게 됐을 때 이 토지 별도 등기에 대한 부분을 주변의 중개업소라든가 아니면 등기소에서 확인을 하셔가지고 대략적인 부분들을 알고 경매 컨설턴트를 만나게 됐을 때는 이런 부분을 얘기할 수 있겠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내가 알아보니까 지하철에 대한 부분이더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면 경매 컨설팅을 하시는 그런 분들도 경매를 좀 아는 것 같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아마 경매 컨설팅을 진행하는데 보다 합리적인 금액의 경매 컨설팅을 해줄 것으로 보여져요. 제가 지금 이렇게 권리 분석을 해드리는 것은 제가 앉아서 지금 서류만 검토한 사항입니다. 직접 제가 현장에 가서 발로 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들을 조언으로만, 대략적인 참고사항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이분한테 이제 제가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들은 첫 번째로 토지 별도 등기가 있기 때문에 과다한 컨설팅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미리 검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그리고 주택이 있다고 하셨는데 취득세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2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8%, 그리고 3주택자 같은 경우에 12%의 취득세율을 이제 부과하게 되죠. 그렇게 됐을 때 이분은 경매로 주택을 매입하게 된다면 2주택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취득세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 물건은 100% 진행되는 물건, 아직 유찰이 돼 있지 않은 물건이기 때문에, 그리고 토지 별도 등기라고 하는 것이 찍혀 있기 때문에 초보자들이 지금 현재 관심을 갖고 보지 않을 겁니다. 이 구독자분께서 직접 확인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경매 물건도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뭐 시간이 나는 대로 여러분들한테 대략적인 부분들은 이렇게 조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경매를 진행하게 된다면 전문가와 함께 진행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경매 컨설팅을 예전에 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매 컨설팅을 하는 컨설턴트 분들한테 내가 100만 원, 1000만 원 수수료를 줬다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좋은 물건을 싸게 낙찰을 받거나 좋은 주택을 하자 없이 내가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진행을 하게 된다면 그 돈이 별로 아깝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내가 좋은 주택의 물량을 싸게 살 수만 있다면, 믿을 수 있는 컨설턴트만 있다면 그런 분들과의 유대관계를 계속 해가지고 이번에 주택을 또 컨설팅 받아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고 다음에 또 다른 물건들을 컨설팅 받아가지고 내 것으로 계속 부를 축적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많은 분들을 도와드렸습니다. 일전에.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 상담을 통해 가지고 경매 진행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독자분한테 말씀드리는 이 조언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현장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대략적인 조언이고 투자의 판단은 본인이 직접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매 진행에 앞서서 매각물건 명세서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그런 정보 자료인데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아직 매각물건 명세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경매 기일이 다소 남아있기 때문에 매각물건 명세서가 안 나온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이 매각물건 명세서도 대법원에서 제공하는 법원 경매 사이트를 통하면 매각물건 명세서를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 조언이 이 구독자분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경매를 관심 갖고 계신 분들한테도 오늘 제가 경매 권리 분석한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상담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